안녕하십니까, 이동건 선생입니다. 자, OT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OT를 한 번 그리고 30분 내외로 진행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미 근데 카페 글을 잘 읽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 이 강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찍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을 할까봐 제가 OT를 좀 안 했었던 경향이 있는데, 이번처럼 아예 OT 영상을 따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치, 이미 알고 있는 선생님을 안 봐도 되니까 시간 낭비가 없겠다. 자, 이미 나는 카페 글을 잘 읽었다 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카페를 잘 읽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이게 바뀐 게 좀 많아가지고 그거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단톡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귀환입니까? 그죠? 예. 긍정적인 응원과 메시지,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인사, 점심 식사 인사, 저녁 식사, 그리고 끝날 때 인사,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글귀가 있다면, 아, 나 이런 글귀를 봤는데 되게 감동이 있었어 하는 이제 글귀, 사진, 영상 이런 것들 올릴 수 있고요. 물론 저도 올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공부 자랑, 아, 나 오늘 막 15시간 했다. 나 진짜 굉장히 나 마음 먹고 공부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딱 표로 만들어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방에서는 자랑이 가능한 방입니다. 자랑을 권장하는 방이기 때문에 늘 이제 자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 있잖아요. 공부도 좋고 체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운동 오늘 열심히 했다. 나는 산책 나갔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제 소속감, 우리가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라는 어떤 것들,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에 이제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퀴즈 문제도 내어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꼭 들어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 대해서 약간 중독 증세가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들어올 경우에 이제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은 아예 휴대폰을 멀리하고 이제 공부에만 몰입을 하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좀 조정이 된다. 그리고 나는 좀 그러니까 장독립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들어와도 될 것 같고, 나는 좀 장의존적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집단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누군가의 응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 다짐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나의 것들을 자랑했을 때 내가 좀 힘이 나는 성격이다 하는 선생님들은 들어오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응원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적혀 있지만 닉네임은 이제 한번 딱 하시면은 이제 바꾸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많이 하고 있죠. 공지사항을 보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1대1 예전엔 소통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이제 한꺼번에 막 100명 이상 들어와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1대 100이 소통이 불가능하죠. 소통이 불가능하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저는 실습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면 실습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나머지 99명이 예를 들어 90명일 수도 있고, 그 선생님이 그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1대1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담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거는 좀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선별해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드리는 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릴라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일단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이데아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150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좀 더 여력이 된다면 이제 각 전국으로 가서 스터디룸을 한 3-4개 잡아놓고 이제 그죠? 뭐 대전, 뭐 충남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입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이제 이데아 건물에서 하게 되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언제든지 가도 되고,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저도 이제 오후 1시 정도 되면은 좀 일찍 가면 12시 이렇게 가가지고 8시까지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선생님들만 괜찮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며, 그리고 좀 상담이 원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5명 이내 정도로는 상담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뭐 임용 공부를 하셔도 되고, 난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었어 하는, 만화책 안 돼요. 소설책 안 됩니다. 그런 책들 오셔서 읽어도 됩니다. 자, 됐고요.
공지 게시판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엄청나게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확인 학습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가볍게 뇌를 좀 훈련시키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한 관리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독한 좌측 하단 내 강의실을 누르면 좌측 하단에 독한 관리 테스트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고 가면 진도별로 확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 발달, 놀이, 교사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링크에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론 전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는 재수 이상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 이제 개론이 끝나잖아요. 이제 곧 끝납니다. 진짜 잠깐 이렇게 눈 감고 뜨면 어머나 왜 이렇게 갑자기 개론이 끝나 있지? 약간 이런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눈 뜨면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개론 끝난 다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퀴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기출 변형 누를 때마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 강의실을 누른 다음에 얘 누구냐? 그 다음에 독한 관리 테스트를 누르면 들어가서 진도별로 확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지 게시판 봤고요. 공지 게시판 봤고 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죠. 강의 진행 교재를 한번 눌러볼까요? 진행 교재를 눌러보면 기출의 구조화라고 기출 문제집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지 왜 기출의 구조화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수강 선생님들이 이름을 단톡방에서 정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지은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은 기출의 구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등업 신청 카페 게시판 이용 방법을 보면 이제 등업 신청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닉네임 변경이 하면 나중에 이제 등업 신청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은 공개글로 질문을 해주시는 여기 전공은 무조건 공개예요. 공개고 그 다음에 일부 선생님한테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 시간하고 에너지가 모든 선생님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정확한 인원수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회수 보면 글의 조회수를 보면 대충 몇 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듣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보통 질문하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전체 수강 선생님의 보통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2%하고 3% 선생님들한테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나머지 이제 97%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똑같은 선생님인데 이게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좀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이제 뭐 1일 1회 정도로 질문을 좀 더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답변 처리 기간은 아무래도 제가 연구가 좀 더 우선이고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처리 기간은 한 15일 정도가 되는데 뭐 최근엔 되게 빨리 올려드리고 있죠. 거의 막 30분 내로 올리기도 하고 이게 시간이 여력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올리는 거고 또 이제 막 강의하느라 하게 되면 늦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 외 질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왜 댓글 질문을 안 하냐면 이제 잠시 후에 선생님들도 이제 논술 강의 듣게 되거든요. 논술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모가 자꾸 전화 상담이 오니까 선생님 일을 못 하는 거야. 사실 홈페이지에 다 적혀져 있거든. 유치원 홈페이지에다가 공지 글을 올리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학부모 예를 들어서 27명이 전화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일 처리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라는 게 논술 문제거든요. 조만간 선생님들이 보게 될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수백 명의 선생님들한테 똑같은 답변을 하다 보면 시간이 낭비가 되고 그 시간이 낭비가 된 것들은 선생님들의 공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게시글로 남겨주시고 최대한 진짜 난 이건 공개되면 안 된다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해주셔야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린 걸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서 최대한 너 시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을 아껴서 선생님들에게 더 좋은 시간을 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직원들을 많이 이용을 해 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면 저는 연구 시간을 떼어서 이걸 답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들 손해죠. 예를 들어 뭐 자료 출력이라든가 수강 기간이라든가 이거 뭐 저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자꾸 하게 되면 연구 시간이 줄고 연구 시간이 줄면 필연적으로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질문을 좀 더 분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게시글 댓글 질문은 이제 무통보 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댓글보다는 게시글로 질문을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오늘 진짜 이제 선생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선생님들의 이름과 닉네임 제가
2019년도 첫 해 강의를 했을 때 진짜 거의 막 대다수의 선생님들의 닉네임을 다 암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선생님들끼리 서로 친해져 가지고 최종 합격한 이후에 막 그 경기 합격 선생님, 서울 합격 선생님, 전남 합격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막 전남 여수에서 뒤풀이를 하고 방학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계속 만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처럼 이제 저도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2019년 처음 강의를 했을 때의 마음처럼 선생님들의 닉네임 하나하나를 다 암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의 이름, 닉네임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닉네임을 바꾸면 이게 저도 막 뭐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닉네임 변경하면 또 이제 수강 여부 확인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닉네임 변경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잘 정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발달 강의를 먼저 들었다면, 발달 강의를 듣고 끝나면, 강의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 제일 쉬운 거예요. 왜? 선생님들은 강의 들을 때 내가 강의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강의해요. 선생님이 누군가한테 강의를 했을 때 그게 선생님들이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온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들한테 내가 아는 것들을, 그러니까 비전공자한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이제 엄마 아빠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해한 것들을 말로 풀어냈을 때 선생님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강의를 딱 들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다 휘발되는 거예요. 휘발성이 되게 커가지고 휘발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듣는 시간은 어떤 공부 시간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게 고시계의 암묵적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오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공부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는 오히려 공부가 안 될 때 공부가 안 될 때 나 오늘 너무 힘들다, 동거라 너가 얘기해라, 오늘은 너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 그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다고 너무 컨디션 안 좋을 때 들으면 또 강의가 안 들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좀 더 능동적으로 사고하면서 때때로는 적으면서 듣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막 밑줄만 긋겠다고요. 밑줄은 선생님이 긋는 겁니다. 저는 참고사항만 주는 것들이고, 밑줄을 긋겠다고 막 밑줄을 그으면서 강의를 못 듣는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밑줄을 무조건 따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알고 나서 그다음 한 페이지가 끝나면 스톱하고, 정말 긋고 싶으면 스톱하고 긋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밑줄 그으면서 강의를 못 듣는 그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발달책을 거두면 뭘 해야 되냐면, 내 목소리, 강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선생님의 목소리로 책 전체 이제까지 나간 진도를 다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강의를 듣는 건 진짜 안 힘들거든요. 너무 재밌어, 강의를 듣는 건. 사실은. 그래서 강의를 듣는 건 너무 재밌는 과정이고, 선생님 혼자 책을 읽을 때가 진짜 힘든데, 힘들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운동하러 갔는데 1시간 내내 운동을 하고 집에 오는데 몸이 하나도 안 힘들어. 찝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편안해, 운동을 했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이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고통이 있어야 내가 운동을 했구나, 나의 유연성이 증진됐구나, 나의 근력이 증진됐구나 하는 거지. 아무렇게 가서 헬스장 가서 집에 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네 이러면은 어때요? 공부가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으면 한 이틀 정도는 발달을 끝내야 됩니다. 이틀 정도 발달을 끝내고 바로 기출 문제집, 아까 있었던 기출의 구조화를 풀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다고 미루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기 때문에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강의를 들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 그러니까 기출이 뭐예요? 그렇죠? 출제가 됐었던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럼 과거의 문제를 암기하러 무슨 우리가 한국사입니까? 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거의 대다수의, 예를 들어서 전체가 80점이잖아요. 80점 중에서 60점 이상이 기출에서 영역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100%는 아니죠. 이게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100%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기출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모르고 책을 읽는 건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의, 내가 만약에 기출문제를 안 보면 프로이트의 나이를 암기하겠지.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구강기는 몇 세부터 몇 세일까? 0세부터 3세구나. 항문기는 3세부터 6세구나. 남근기는 6세부터 9세구나. 왜 이 얘기하는지 알아요? 저 기출문제 안 보고 처음에 봤다가 연령 암기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읽은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말 중에 그 수능 했었던 그 어떤 분이 쓴 책이거든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못하는 사람들의 공부량이 적은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뒤처지는 성향이 있는 거다. 무슨 말이냐? 기출을 공부해야 내가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하게 된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고 때릴 건 때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난 이곳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궁금하면 나중에 내가 진짜 단답식 다 맞출 수 있고 기출 다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금해하세요. 궁금함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S급, A급 완벽하게 내가 싹닥싹닥 가져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다. 그럼 그때 궁금해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선생님들 지금 시간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마지막에 가면은요 S급도 못 외워요. 실제로 시험장 가서도요 S급 되게 많이 틀리고 옵니다. S급부터 챙기고 A급부터 챙기세요. 지금 막 엄청난 학자의 관점에서 난 이거 그냥 호기심이 드는데 이거 호기심 천국은 석사 박사 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강의를 반드시 풀어보고 기출 강의가 지금 업로드 다 되어 있어요. 그죠?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시리도 강의 다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주 내로 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걸 병행하냐 마냐는 선택의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 과정이고 절대 이게 분리돼서는 안 되는 반드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 들은 다음에 발달 내가 들은 만큼 아니면 이게 꼭 발달 전체를 풀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제까지 풀었어. 그러면은 피아제까지 기출문제 풀어도 됩니다. 왜 한국사 볼 때도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한 챕터마다 풀어볼 수 있어요. 챕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발달 전체를 풀고 발달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발달 일부를 풀고 그 다음 발달 또 일부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되고 처음에 빈칸하고 정의완성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모르는데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풀고 하세요. 기출문제를 풀어야 내가 왜 이 빈칸을 채우고 있는지 내가 왜 정의완성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요. 이유를 모르는데 공부를 하면 이유 없는 공부, 목표가 없는 공부, 목적이 없는 공부는 공부의 효율성이 100 중에 20, 10 입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빈칸하고 정의완성을 하는 거지 빈칸 정의완성 손도 대지 마세요. 출력도 하지 마세요. 출력은 미리 해둬서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힘들어야 됩니다. 깨끗한 고통을 이겨내고 난 좀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선생님은 그쵸 미운 오리 새끼들처럼 사실 알고 보니까 백조였어.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루들을 만들어내면서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건 학교종이라는 건데요. 학교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잠깐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타종을 해줍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자꾸 들썩들썩 일어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타종 시간표 딱 해놓고 반드시 50분이 되면 쉬는 시간 10분을 챙기시고 쉬는 시간 10분 동안 뭐 해야 되겠어요? 스트레칭도 하고 몸도 이렇게 건강은 스트레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딱 바른 자세로 해가지고 공부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시가 되면 또 이제 자리에 앉으라고 벨이 울리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매점에 갔어도 화장실에 갔어도 벨이 울리면 학교종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자리에 앉고 50분 동안은 완벽하게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 50분 동안은 카톡이 울려도 뭐가 울려도 절대로 무조건 그 50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모든 SNS는 다 끄는 거예요. 그 50분 동안. 어떻게 수업 시간에 카톡을 봅니까?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자료들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교재 분거래는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형광색하고 밑줄. 처음부터 이제 100%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험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완벽주의가 수험에는 되게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겠다? 왜 꼼꼼하게 가겠다고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많은 것 같거든. 사실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없다고요. 예, 없으니까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50% 이해됐어. 일단 가. 그 다음 두 번째 와서 60%, 70%, 80%, 50%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출 풀고 그럼 내가 다음번엔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보고 그 다음 다시 기출 풀고 약간 요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공부는 기세고 적절한 스피드가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멍 때리고 있으면 공부의 속도는 계속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스피드로 굉장히 좀 마치 중간고사 하루 전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빠르게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어떠한 속도로 나아가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전은 기세입니다. 기세.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B 선생님입니다. B 선생님. 완벽주의 선생님이세요. 완벽주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발달의 원리 3시간, 동물행동학 3시간, 정신분석 6시간, 행동주의 6시간, 피아제와 비고치기 6시간, 3시간, 3시간 해서 총 30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몇 번 봤습니까? 책을 한 번 봤죠. 이게 뭐 절대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약간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예요. 근데 A 선생님 한번 볼까요? A 선생님. A 선생님 똑같은 30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2시간, 1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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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1시간. 그 다음 복습을 했어요. 복습은 한 반 정도로 줄었죠. 다. 반 정도로 줄었죠. 2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 2분의 1 하면서 사실 이거 2분의 1보다는 좀 시간이 더 들어요. 기출은 시간이 좀 더 듭니다. 그래서 기출을 또 공부를 했고요. 기출 보고 나서 다시 또 복습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선생님이 30시간만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은 책을 몇 번 똑같은 내용을 몇 번 보게 된 겁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보게 된 거예요. 똑같은 30시간 동안 4번 본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한 번밖에 못 본 선생님이랑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기출도 안 풀어보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완벽하게 이거를 이해하겠다는 선생님과 대략적으로 한번 쓱 보고 복습하고 그 다음 기출 풀어보면서 여기가 틀렸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다음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있겠다고 목적지향적인 선생님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 다음 C 선생님,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봐버리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용의 자세, 오늘 이제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얘기하게 되는 이 중용의 자세를 통해 가지고 너무 과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무 미달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요 A 선생님 정도, 이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대략적인 예시를 든 거지. 약간 요렇게 시간 배분을 통해서 똑같은 30시간이라도 여러 번 볼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객관화입니다. 자기객관은 뭐냐면 내가 어떨 때 가장 공부를 잘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난 이때 공부가 잘 안 돼. 난 원래 새벽형 인간이 아니야. 근데 자꾸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언젠지, 그리고 그 시간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가 안 될 때는 언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그 시간을 늘려라. 솔직해져야 돼요. 나 진짜 4시간밖에 공부를 못하겠어. 그래, 4시간이야. 근데 오늘 5시간까지 노력을 하겠어.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낼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사실 진짜 심화는 기출을 보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출제됐는지 알았을 때 선생님이 어떤 곳에 중점적으로 익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일단 책 자체를 구조화해서 만들어놨고 그 안에 이제 기출을 적어놨기 때문에 기가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도 최대한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안 보더라도 뭔가 이제 기출에 대한 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강의 시간에 많이 풀어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을 보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뭔가 진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을 때 이 뇌가 내가 진짜 이걸 암기해야 내 인생 앞으로 피는구나. 내 인생 진짜 앞으로 이렇게까지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앞으로 잘 살려고 하면 진짜 암기해야 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이거 암기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뇌한테 알게 해줘야 돼. 이 내용 맨날 기출되는 건데 나 이거 암기 못하잖아 지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그러고 그냥 팔짱 껴가지고 아이고 우리 동건이 얘기 잘하네 말 잘하네 막 이러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뇌 입장에서는
별로 뭐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좀 자도 되는구나 자도 되는구나 하고 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의식의 영역에서 정말 깊고 진실한 마음 깊은 수준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삶을 결정짓듯이 선생님이 공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선생님의 공부를 결정을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바른 자세로 앉아야 피로가 누적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 하려고 하면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미션들도 다 수행을 해내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진짜 불가능한 일을 진짜 한 1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암기하는 시간이. 근데 다 암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그런 어떤 임용 시험의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실제 밑줄 긋는 예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했어야 되나? 그죠?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글씨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황색으로 원래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선생님들이 화면에 좀 안 보이는 선생님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황색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책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선생님 책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연한 노란색으로 쳐져 있어야 되고요. 그냥 노란색이면 돼요. 뭐 또 어디서 또 연한 것까지 찾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책은.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요거는 선생님들이 요거는 내가 좀 좋은 예시다. 내가 좀 나한테 좀 쉬운 정의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정의 다시 한번 써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선생님들은 따라 쓰거나 강의를 멈춰서 따라 쓰거나 아니면은 정의 완성 자료에 다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완성에 있으니까 나중에 강의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놓는 거야. 정의 딱 적어 놓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의 완성 책을 보면서 이제 넣으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다 노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전 페이지 좀 봐볼래요? 지금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 있잖아요.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선생님들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요렇게 밑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좀 깔끔하죠? 얘 없애버리고 싶다, 그죠? 그쵸? 깔끔하죠? 이렇게 되니까. 그쵸?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밑줄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절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면서 이제 또 봐야 진짜 중요한 부분에는 좀 더 진한 색을 칠하는 거예요. 좀 더 진한 색이라고 해봐야 한 번밖에 못 칠하긴 해요. 거의. 그죠? 이거 위에다가 한 주황색 정도 하나 더 2번 더 칠할 수도 있고 1번 정도 더 칠할 수 있고 저는 1번밖에 더 칠 안 했거든요. 주황색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주황색을 더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형광펜 밑에다가 다시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요. 색연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책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맞다. 사상은 정의가 딱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부분,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된 부분은 좀 그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런 밑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용으로 그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그렇죠? 초수부터 장수까지 모든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이게 밑줄의 정도가 좀 많은데 근데 나는 이제 좀 알아 내용을 그리고 초수라도 난 이 정도는 알아 뭐 이런 것들은 굳이 긋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줄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한 건 연한 노란색 형광펜, 그다음 녹색으로 된 거는 밑줄, 핑크색 글씨는 더 쉬운 정의, 더 좋은 정의라고 판단되면 멈춰서 쓰거나 정의 완성 보면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발달 같은 경우 문장 전체를 형광펜으로 그었는데 그래서 이 글을 쓰고 나서 그냥 차라리 그냥 키워드만 그어드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체가 약간 정의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발달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조사 뭐 부사어 뭐 이런 불필요한 곳에는 좀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야 되는 경우 외에는 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줄을 긋는 펜 있잖아요. 펜 색깔도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밑줄에는 내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밑줄에는 빨간색 펜을 쓸 수가 있고요. 좀 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에 파란색 펜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파란색 색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and로 하셔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다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최근에 비문학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것들로서 교사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녹색 펜을 쓰게 되면 나중에 녹색 펜은 딱 보기 직전에 녹색 펜은 교사의 지도 내용이구나, 파란색은 왜냐하면이구나, 빨간색은 좀 중요한 말이로구나, 약간 요렇게. 그리고 이제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는 하나를 더 늘리겠다 이러면은 이제 파란색 펜 말고 여기다는 한 주황색 펜 정도 이렇게 쓰게 되면 4가지 색깔 요 정도를 쓰게 되면 이제 아니면은 이 주황색으로 하는 게 좀 덜 중요한 밑줄도 있고 아니면 대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역접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아니라 하는 부분에 주황색, 이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빨간색. 약간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또 보여드릴게요. 색을 좀 사용을 하면 이제 색만 보면서 이제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것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강의용으로 막 적어 놓은 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신인문주의 같은 경우에 막 밑에 이제 낭만주의와 신인문주의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죠.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제가 말로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청각적으로만 듣는 것보다는 시청각 그러니까 제가 말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그러니까 귀로도 듣고 그 다음 눈으로도 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게 따라 적으라는 게 아니라 따라 적을 만한 내용이면 적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좀 요 정도는 필기할까 하는 것들 한두 글자 이렇게 한 문장 뭐 이렇게 뽑아내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다 적는 내용은 이건 그냥 선생님들 도움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할 것들을 눈과 귀로 동시에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제시를 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비되는 거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기 밑줄 글 건 아니었는데 대비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세의 교육은 신중심 교육이었는데 그리스 로마 교육은 무엇이었다. 그럼 이게 다 빨간색이면은 막 보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세 교육 여긴 빨간색, 그다음 그리스 로마 교육은 주황색. 그러면은 색깔이 딱 차이가 나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별개의 것이구나. 이 중세는 내세주의적 교육이지만 그리스 로마 교육은 진선미의 실현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리스 로마 교육까지도 안 쳐도 되지. 왜냐하면 색깔만 달라도 이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까. 약간 요런 어떤 필기도구의 색깔을 통해서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통 공부법에서 이야기되고 있던 것들이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선생님들 좀 자율에 맡길까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좀 하나하나 좀 만져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또 OT를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강의랑 붙어 있는데 지금은 강의랑 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걸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 올리면은 또 여러 번 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형광펜을 그을 때 이제 형광펜은 무조건 정이야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 책이잖아요. 선생님 책이잖아. 그러면 이런 표 같은 경우는 밑줄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정의는 아니지만 형광펜을 쳐도 지금 가독성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을 왜 긋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어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그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제 모르는 부분들의 녹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제 원칙이 샤프, 펜, 연한 형광펜, 중간 형광펜, 진한 형광펜 약간 이렇게 진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덧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켜봤는데 2019년도에 오히려 좀 많이 더러워지더라고 책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권고 드리는 거는 추천 드리는 거는 바로 펜하고 연한 형광펜. 왜냐면 이걸 왜 처음에 샤프로 하라고 하냐면 잘 모르는데 대충 막 밑줄 그었다가 나중에 책
이게 난리가 난다 이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건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저자잖아요. 책이 저자기 때문에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를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한 대로 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색연필을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표식이 너무 많은 건 정신없어요. 책 자체가 이미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목차랑 구조화 자료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목차 자료는 강의 공지 게시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에도 올라가 있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목차를 그리면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예시로 올려놨으니까요.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폴더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좀 잘 읽어보시면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 게시글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얘기 해드리려고 이번에 OT를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유,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좀 더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리고 좀 스피디하게 나아갈 좀 기세를 가진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빠르진 않게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그런 공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OT 마치고요. 또 한 번 또 이렇게 얘기할 게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O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